이시오니 이 내용은 이전에 작성된 12가지 주요 항목 중 1. 누에메, 강낭자딩을 확장하여 한국어로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감정선과 배경 스토리를 더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어머니와 가정의 무게. 저는 올해 65살이 된 평범한 안악입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끔은 서글프기도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달려온 기차와 같았습니다. 가정을 위해, 사랑하는 딸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제게 기댈 누군가를 위해 앞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제 삶은 가정의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아들만 셋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살았다는 말이 딱 맞을 겁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인지 세상 물정에 어둡고 책임감도 부족했습니다. 그저 집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낼 뿐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감정은 제게 사치였습니다. 흔한 연애 한 번 없이 그저 어른들이 맺어준 인연으로 3번의 만남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달콤한 신혼의 추억 대신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최소한 밖에서 사고라도 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짐을 짊어졌습니다. 선물 공장에서 일한 지 벌써 25년이 훌쩍 넘었네요. 매일같이 먼지 쌓인 작업장에서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허리가 휘고 손마디가 굵어지는 고통도 단 하나뿐인 딸을 잘 키워야겠다는 굳은 의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오직 딸의 행복만을 꿈꿨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그만 쉬시라고, 이제 제가 엄마를 책임지겠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퇴근하고 돌아온 집에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던 탓에 남편은 이제 누워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 혼자서 생활비를 벌고 병수발까지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지만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은 미안함으로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의 형편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돈을 덥석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위는 저보다 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이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장모님 때문에 힘드신 거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젊은 저희가 더 열심히 살면 되죠. 그러니까 이 돈 꼭 받으세요. 사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봉투를 든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제 사위는 정말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는 사위는 늘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챙겨주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위를 아들처럼 아껴주었고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우리는 정말 모자 관계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제 삶이 팍팍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저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을 보니 제 인생도 결코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렇게 좋은 사위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니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제게도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하늘이 저를 질투라도 하듯 다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멈추지 않는 기침과 가래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에게 증상을 이야기하니 언니, 우리 일하는 곳이 이런 먼지 구덩이인데 기침 심해지면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 옛날에 그 언니도 그랬다가 폐암이었잖아.
언니도 병원 한번 가봐 라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5년 전 폐암에 걸려 돌아가신 동료가 떠올라 병원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온 집안이 무너지니 저라도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폐 CT를 찍고 저는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폐암이 증상이 없어 3, 4기까지 모르고 지내다 오는 경우가 많다며 저보고 일찍 오신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수술비 걱정뿐이었습니다. 만약 저 혼자였다면 그냥 이렇게 살다 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는 저의 보살핌이 필요한 남편이 누워 있었고 사랑스러운 딸과 사위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가슴을 치며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이 몸뚱이 하나라도 온전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쓸모없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딸에게 어렵게 폐암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차이신을 치니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딸과 사귀는 저희 집을 찾아와 저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사위는 장모님 저희랑 같이 이겨내요. 수술 받으면 분명 괜찮아질 거예요. 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희 집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폐상엽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에 힘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제게 가장 큰 걱정은 수술비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실 동료에게 물어보니 수술비로 최소 300만 원 이상은 생각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비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의 수술비는 33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 돈을 사위가 전부 내주었습니다. 저는 사위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도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아는데 제가 부모로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만 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때 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일도 그만두시고 집에 계세요. 생활비는 제가 어떻게든 할 테니 걱정 마시고요. 사위도 옆에서 따뜻하게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이 사람 말처럼 이제 공장 그만두시고 집에서 건강 회복에만 힘쓰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또 아프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건강을 되찾아야겠다. 저는 죽기 살기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운동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수술 후 2달 동안은 집에서만 지냈고 그 후부터는 서서히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고 힘들 때마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들의 탄생. 제 삶에 새로운 빛이 들이운 것은 바로 딸이 결혼하고 난 후였습니다. 딸아이의 배우자가 된 사위는 말 그대로 제게 새로운 아들이 되어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딸에게 늘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팍팍한 제 삶과는 달리 딸만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대로 사위는 그야말로 하늘이 보내준 선물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위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왠지 모를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말씨가 고왔으며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딸 같은 며느리 없고 아들 같은 사위 없다고들 하지만 제 사위는 그 흔한 속담을 무색하게 할 만큼 저에게 깊은 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위가 제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데에는 그만의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 한평생 엄마의 빈자리를 가슴속에 묻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게서 자신의 어머니를 투영하며 저를 친엄마처럼 살갑게 대해주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위의 마음을 알기에 그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끈끈해졌습니다. 사위는 매번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장모님 건강하셔야 해요. 제가 장모님 엄마잖아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사위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잊고 지냈던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위의 따뜻한 마음은 행동으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공장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남편의 병원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사위는 딸아이와 함께 저희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부모로서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위는 단호했습니다. 장모님, 왜 자꾸 미안해하세요? 저희는 장모님 가족이에요. 이 정도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장모님이 아버님 병수발로 힘드신 거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젊은 부부가 더 열심히 살면 되니까 이 돈 꼭 받으세요. 라며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위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의무감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위가 건네는 봉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게 힘을 내라는 따뜻한 응원과도 같았습니다.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제 삶이 팍팍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와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인생을 헛산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좋은 사위를 만나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내 인생도 실패한 인생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하나만 바라보고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사위를 얻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위는 제게 단순히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든든한 거우 버팀목이자 정신적인 지지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힘든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위에게 받은 사랑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더욱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는 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눈물을 보였고 저의 수술비를 기꺼이 부담하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제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동을 권하고 따뜻한 말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위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저는 힘든 병마와 싸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게 사위는 더 이상 사위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아들이었고 저의 가족이었으며 저의 삶에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불어넣어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사위와 딸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보며 남은 인생을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뜻밖 아마도 병원을 찾는 것조차 미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뒤에는 제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었기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흉부CT 촬영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함께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폐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셨습니다. 폐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 대부분 3, 4기가 될 때까지 모르고 지내다가 심각해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바로 수술하시고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칠까?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의 불행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수술비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을 꾹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딸과 사위에게 또다시 짐을 지어야 하는 걸까? 만약 저 혼자였다면 저는 수술을 포기하고 그저 남은 인생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누워서 저를 기다리는 남편이 있었고 저를 믿고 의지하는 딸과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나는 절대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해. 병원 문을 나서며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이 몸뚱이 하나뿐인데 이 몸마저 쓸모없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늘이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특히 한창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딸과 사위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차마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망설이다 저는 마침내 딸에게 조심스럽게 폐암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딸의 눈물에 제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졌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돼.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굳건하게 버텨야 해. 그날 밤 딸과 사위는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한테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제 손을 잡고 장모님, 저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수술 꼭 받으세요. 저희가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눈물과 응원 덕분에 저는 다시금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월 초 폐 상엽 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사 선생님은 이제 회복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짐은 바로 수술비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실 동료에게 들으니 수술비가 3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태어나는 날 계산대에서 사위가 수술비 330만 원을 전부 지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장모님, 뭘 그렇게 미안해하세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사위의 따뜻한 말과 행동에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극 없는 사랑과 헌신, 폐암 진단은 제 삶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려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딸과 사위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제가 폐암이라는 소식을 어렵사리 털어놓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급히 제 손을 잡고 장모님, 저희한테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딸과 사위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장모님, 저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수술 꼭 받으세요. 저희가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사위는 제게 장모님, 어머니가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젊은 저희가 더 열심히 살면 되니까 돈 걱정은 제발 하지 마세요. 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위의 진심 어린 말과 두려움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과 사위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폐상엽 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술비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실 동료에게 들으니 수술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퇴원하는 날까지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 날, 저는 조심스럽게 수술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았다는 듯 장모님,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미 다 처리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게 온 수술비 청구서에는 33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적혀 있었지만 사위는 망설임 없이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그런 모습에 감동을 넘어선 존경심까지 들었습니다. 사위의 헌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과 사위는 번갈아가며 저희 집을 찾아와 저를 돌보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먹기 편하도록 부드러운 죽을 끓여주거나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가 혹시나 외롭거나 힘들어할까봐 매일 저녁 퇴근 후 전화해서 정호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혹시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라고 물으며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사위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저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위의 끝없는 사랑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반드시 건강을 되찾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이 필수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죽기 살기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고 힘들 때마다 저는 딸과 사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제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사위는 제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쉬는 날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사위가 저 때문에 힘들게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위는 오히려 장모님, 제가 장모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부모님 위해 고생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장모님, 이제 저희 걱정은 하지 마시고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위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받은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위는 제게 단순히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저의 삶을 다시금 빛나게 해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사위와 딸, 그리고 저의 가족을 보며 남은 인생을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전 사위가 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저를 공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제게 예쁜 꽃다발과 함께 장모님,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받은 이 사랑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며 저도 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딸과 사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기타의 붓을 위한 여정, 그리고 뜻밖의 우연, 폐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태어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팍팍한 공장 일에 매달릴 필요가 없었고 오직 건강을 되찾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사위와 딸이 엄마, 이제부터는 돈 걱정 마시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저희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하루빨리 예전의 건강을 되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꾸준한 운동이 필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폐의 기능 회복을 위해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을 운동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생존 운동이라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 작은 공원에 걷는 것조차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피로감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딸과 사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미소를 떠올리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2달 정도의 회복 기간이 지난 후 저는 조금씩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집 근처 공원을 넘어 조금 더 먼 곳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그런 저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언니, 이제 몸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주말에 우리 같이 산에 가자. 처음에는 산에 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평소에도 등산을 즐기던 사람이 아니었을 뿐더러 수술 후라 체력적으로 힘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생의 권유에 용기를 내어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언덕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심장이 터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동생은 제 옆에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언니, 천천히 가면 돼. 숨 차면 쉬었다 가도 되고 우리 언니 잘하고 있어. 동생의 격려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기만 했던 등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땀을 흘리고 나면 제 몸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동생보다 더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요일에 등산을 가려던 동생이 갑자기 토요일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 주 일요일에는 일이 있어서 산에 못 갈 것 같아. 우리 내일 토요일에 미리 가자. 저는 흔쾌히 동생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토요일 아침 일찍 등산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저는 동생에게 잠시 쉬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제 말을 듣고 그래 언니, 우리 저기 큰 바위에 앉아서 잠깐 쉬자 라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큰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갑자기 제 어깨를 다급하게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기 봐봐. 저기 언니 사위 아니야? 동생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우리 사위가 웬일로 산에 다 왔지? 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바라본 그곳에는 제 사위가 낯선 여자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 여자의 가방까지 들어주며 연신 웃으며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사위가 저 여자랑 왜? 제 옆에 있던 동생도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거 봐. 저거 사위 맞는 것 같은데? 저 여자랑 뭐 하는 거야? 세상에 저렇게 착한 줄만 알았더니. 동생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아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사위가
낯선 여자와 저렇게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 배신감과 함께 가슴이 미어져 내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우리 저 사람들 뒤를 한번 밟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위와 그 여자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사위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그 여자에게 가방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줄 알고 안심하려던 찰나 사위가 가게 앞에 있는 아이스박스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 여자에게 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동생과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사위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사위는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 팔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위가 이른 새벽부터 산에 올라와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수술비를 대주고 저의 회복을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고생하고 있었던 사위의 모습을 보니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생도 그런 저의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힘겨운 모습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우리 그냥 조용히 내려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걸음을 돌려 내려가려던 찰나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사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저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고 그때 사위가 저희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저희를 미처 보지 못하고 제 동생의 어깨에 부딪혔고 그 순간 우리 셋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진지인 산속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광경 여동생과 함께 토요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등산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힘겹게 산 중턱에 도착해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 여동생이 갑자기 제 어깨를 다급하게 쳤습니다. 언니, 저기 봐봐. 저기 언니 사위 아냐? 동생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옮기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저에게 한없이 따뜻하고 다정했던 사위가 낯선 젊은 여자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 여자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아는 그 착한 사위가 맞는 건가?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폐암 투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저를 위로하고 수술비까지 기꺼이 내주었던 사위였습니다. 그런 사위가 딸 몰래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상에 오르고 있다니. 제 가슴은 배신감과 서운함으로 먹먹해졌습니다. 여동생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기가 막힌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거 사위가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저 여자랑 너무 다정해 보여. 설마 우리 사위가 저럴 리가 없는데. 동생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위에게 받았던 모든 사랑과 헌신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와 저 여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들이 왜 저렇게 몰래 만나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우리 조용히 저 사람들 뒤를 따라가 보자고 말했습니다. 여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함께 사위와 그 여자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와 그 여자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모습에 제 가슴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우리 사위는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니야.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눈앞의 현실은 저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따라가던 중 사위와 그 여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위는 그 여자에게 들고 있던 가방을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는 것인가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위는 그 여자와 헤어지는 대신 산 중턱에 있는 작은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르는 채 동생과 함께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사위는 능숙하게 가게 앞에 있는 아이스박스에서 시원한 음료수 한 병을 꺼내 그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그 여자는 음료수를 받아들고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사위는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충격을 넘어선 큰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저의 수술비를 대주고 저의 건강 회복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사위가 주말마다 이른 새벽부터 산에 올라와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낯선 여자의 가방을 들어주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도 모두 장사를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위의 헌신적인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여동생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사위 정말 착하다. 우리 언니 수술비 마련하려고 저렇게까지 고생하고 있었던 거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동생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너무 미안했고 그동안 사위를 오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위의 힘겹고 짠한 모습을 보니 저는 차마 사위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힘겨운 모습을 저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동생에게 우리 그냥 조용히 내려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위가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돌려 내려가려던 찰나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사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속입니다. 불법으로 장사하지 마세요. 라는 외침과 함께 단속반원들이 사위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들을 피해 도망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를 보지 못하고 제 동생의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우리 셋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주저앉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의 당황한 모습과 눈물을 보며 그가 얼마나 힘들게 이 일을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박서방,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갑박의 진실, 그리고 눈물. 우리가 산 중턱에서 마주친 순간은 그야말로 제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단속반을 피해 급하게 뛰어내려오던 사위는 저희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넘어졌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말을 잇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박서방,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은 왜 박서방을 쫓아오는 거고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저의 물음에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 동안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돈을 좀 벌어야 하는데 마땅히 돈 벌 곳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돈 좀 벌어보려고 했어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못난 사위라서 죄송합니다.
사위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폐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사위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왔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도 모두 장사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저는 사위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사위의 눈물 어린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위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함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단속 반원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불법으로 장사하신 분 맞으시죠? 이쪽으로 와서 신분증 제시하세요. 단속 반원의 말에 사위는 고개를 폭 숙인 채 체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를 보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속 반원들 앞으로 나서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 제 사위입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저 살리겠다고 이런 산까지 와서 물건을 팔았나 봐요. 이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단속반원들에게 사정했지만 그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안타깝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불법 장사는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사위는 그런 저를 보며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괜찮습니다, 장모님. 제발 그만 우세요. 사위는 결국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위는 벌금까지 내게 되면 한 달 동안 장사해서 번 돈보다 더 큰 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려 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벌금까지 물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딸에게 물어보니 딸도 사위가 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제가 주말마다 등산에 갔었기에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토요일에만 마니야모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산객들의 가방을 들어주거나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던 것도 모두 물건을 더 잘 팔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딸과 사위와 함께 얼싸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딸은 사위에게 여보, 나는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 왜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왜 혼자서 그 큰 짐을 다 짊어지려고 했어? 라며 울었고 사위는 그런 딸을 보며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밤낮으로 일하고 살림하고 애 키우는데 가장인 내가 뭐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런 힘든 일까지 당신하고 같이 할 수 있겠어. 사위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복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딸과 사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박서방, 내가 박서방에게 받은 이윤에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게. 박서방 덕분에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었어. 정말 고마워.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사위는 제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들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건강을 잘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마주침, 피할 수 없는 진실, 우리가 발걸음을 돌려 조용히 산에 내려가려던 찰나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단속입니다. 불법 장사하지 마세요. 라는 외침이 제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위가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장사를 마치고 내려가려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속 반원들이 사위를 향해 뛰어오는 모습을 보며 사위는 혼비백산한 채 그들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쪽으로는 전혀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오직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서방, 박서방! 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얼마나 절박하고 힘겨웠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에 제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미친 듯이 뛰어 내려오다 그만 저희를 미처 보지 못하고 제 여동생의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악! 하는 소리와 함께 사위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순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저와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미안함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이내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여동생분... 사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 또한 사위의 눈물을 보며 그동안 제가 오해하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단속반원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봐요, 거기 불법으로 장사한 사람 맞지? 당장 이쪽으로 와서 신분증 제시해요. 사위는 단속반원의 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를 보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일으켜 세우고 단속반원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 제 사위입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저 살리겠다고 이런 산까지 와서 물건을 팔았나 봐요. 이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단속반원들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들이 사위의 사정을 봐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속반원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안타깝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불법 장사는 엄연한 범법 행위입니다. 저희도 봐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위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장모님, 제발 그만 오세요. 제가 더 죄송하잖아요. 사위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위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결국 사위는 단속반원들에게 이끌려갔고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딸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사위는 벌금까지 내게 되면 한 달 동안 힘들게 장사해서 번 돈보다 더 큰 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판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벌금까지 물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위와의 뜻밖의 마주침은 제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사위의 끝없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단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위가 저에게 보여준 모든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딸과 사위와 함께 얼싸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딸은 사위에게 여보, 나는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 왜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왜 혼자서 그 큰 짐을 다 짊어지려고 했어. 라며 울었고 사위는 그런 딸을 보며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밤낮으로 일하고 살림하고 애 키우는데 가장인 내가 뭐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런 힘든 일까지 당신하고 같이 할 수 있겠어. 사위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복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딸과 사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위와의 예상치 못한 마주침은 저에게는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저희 가족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서로에게 더 솔직하고 진심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받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저도 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은 뜻밖의 마주침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을 불러왔습니다. 단속 반원들 앞에서 사위는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고 입술은 죄책감과 절박함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사위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제 눈에서도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이는 느낌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못난 사위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는 단속 반원의 차가운 시선과 저의 슬픔 어린 눈빛 속에서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왔던 모든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저의 폐암 수술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밤낮 없이 일하는 딸아이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주말마다 산에 올라와 물건을 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장모님, 저는 장모님을 살리고 싶었어요. 장모님 수술비,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비,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돼서 혹시라도 장모님이 돈 걱정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실까봐. 그래서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서 보태고 싶었어요. 장모님, 저는 정말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못난 모습만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의 고백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았던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아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위가 단순히 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기에 제가 아파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위는 딸아이에게도 이 사실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노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일부러 야근까지 해가면서 돈 벌고 살림하고 애 키우는데 가장인 내가 뭐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런 힘든 일까지 당신하고 같이 할 수 있겠어. 사위의 눈물 섞인 목소리는 그의 진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위의 눈물 어린 고백은 저와 딸, 그리고 여동생까지 모두를 울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얼싸안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딸은 사위에게 여보, 나는 자기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도 몰랐어. 왜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왜 혼자서 그 큰 짐을 다 짊어지려고 했어. 라며 오열했고 사위는 그런 딸을 보며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밖에 나가서 사고나 치고 벌금까지 물게 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사위에게 고개를 숙여 박서방, 정말 고마워. 박서방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어. 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사위와 딸이 내 곁에 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그런 저의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고 저는 사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이제부터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 우리 이제 함께 이겨나가자. 알겠지? 사위는 저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단속반원들에게 이끌려갔고 결국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위는 벌금을 물었지만 그날의 눈물의 고백은 저희 가족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위의 눈물 어린 고백은 제게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사위가 아닌 진정한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받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저도 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들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찡 뭉클한 감동과 끈끈한 사랑, 사위의 눈물 어린 고백은 제 가슴을 뭉클한 감동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사위의 떨리는 손을 잡고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오해와 불안을 사과했습니다. 박서방, 미안해. 내가 박서방을 오해했었어.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야. 제 말에 사위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장모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장모님께 걱정만 끼쳐드려서 라고 말하며 다시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여동생도 사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형부, 정말 대단하다. 우리 언니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한 줄도 모르고. 동생의 말에 저는 사위가 얼마나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저를 돌보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위가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행동들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단속 반원들은 사위의 사정을 듣고도 규정대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위는 벌금을 내게 되면 한 달 동안 힘들게 장사해서 번 돈보다 더 큰 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사위의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에 저는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싶은 가장의 책임감으로 그 모든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사위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손은 거칠고 딱딱했지만 제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손에 담긴 사랑과 헌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우리는 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사위의 고백을 듣고 저보다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여보, 나는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 왜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왜 혼자서 그 큰 짐을 다 짊어지려고 했어? 딸의 눈물 섞인 말에 사위는 정말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노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밤낮으로 일하고 애 키우는데 가장인 내가 뭐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런 힘든 일까지 당신하고 같이 할 수 있겠어. 사위는 마지막까지 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서로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우리는 가족의 끈끈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박서방, 나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착하고 훌륭한 사위와 딸이 내 곁에 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제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고 저는 사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이제부터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 우리 이제 함께 이겨나가자. 알겠지? 사위와의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제게 단순히 사위가 아닌 진정한 아들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후로 저희 가족은
더욱 솔직하고 진심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위는 이제 산에서 장사를 하지 않고 본업에 더욱 충실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딸도 남편과 함께 저와 남편을 더욱 살갑게 챙겨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들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받은 사랑과 헌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위는 이제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가족이지.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 다음 날 아침 사위는 저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부터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함께 이겨나가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장모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산에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저와 마주치면 장모님께서 또 마음 아파하실까봐. 사위의 말에 저는 그가 마지막까지 저를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위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이제 산에서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업에 더욱 충실하며 저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위는 매일 저녁 퇴근 후 저에게 전화해서 장모님, 오늘 운동은 하셨어요? 혹시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라고 물으며 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저는 사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매일매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저희 집에 가져오거나 주말마다 저와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은 이제 더 이상 저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모습에 안심하고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에게 더 이상 비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사위에게 박서방, 내가 박서방에게 받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게. 박서방 덕분에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었어. 정말 고마워.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사위는 제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고 저는 사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이제는 행복만 하자. 알겠지? 사위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팍팍한 삶에 찌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사위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제 인생의 모든 시련이 이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딸과 사위, 그리고 저희 가족이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소일거리로 부업이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가며 딸과 사위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저 또한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한 나날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박서방, 정말 고마워.
박서방 덕분에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 박서방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아름다운 결말, 새로운 시작. 모든 갈등과 오해가 해소된 후 저희 가족은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사위의 눈물 어린 고백은 저희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고 그동안 제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딸과 사위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산에서 위험하고 힘든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업에 더욱 충실하며 저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장모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고 오세요. 라고 말해주거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사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저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이제 더 이상 저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딸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제 인생의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에게 더 이상 비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사위에게 박서방, 내가 박서방에게 받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게. 박서방 덕분에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었어. 정말 고마워.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사위는 제 말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고 저는 사위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이제는 행복만 하자. 알겠지? 사위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었고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제 인생의 모든 시련이 이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소일거리로 부업이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가며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저 또한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건강을 잘 지키며 딸과 사위와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박서방, 정말 고마워. 박서방 덕분에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 박서방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